투자의 시선 들어가겠습니다.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이는 전략 알아갑니다. 오늘 화요일의 프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보시죠. 트럼프 득세 반영하는 시장, 투자 전략은? 네, 트럼프 트레이딩이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크로 지표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지금 매크로 지표를 보는 이유는 시장 안에서 색깔의 파악을 할 때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가 중요하다 보니까요. 금리 인하기도 하지만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매크로 지표의 영향을 받아서 시장 색깔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원자재 쪽 같은 경우는 유가와 천연가스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부분은 유가, 천연가스 모두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에요. 유가 같은 경우는 100불 정도에서 어느 정도 스탠스를 바꾸겠다 했던 사우디 같은 경우가 당장 증산을 하겠다라는 점을 내비쳤고 현재 한 60불대 중반 이 정도 수준 같은 경우는 중동에 대한 이슈가 제거된 가격입니다. 이제는 공급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60불 이하까지 하락을 하면 보통 우리가 경기에 대해 사이렌이 울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보다는 아마 시장 반응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좀 제거된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단의 이슈이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럽 같은 경우가 원래는 날씨가 좀 추운 단계가 돼야 되는데 온도가 높아요. 그런 영향이 있다 보니까 계절성이 해당이 안 되고 재고가 높아진 상황인데 라니냐라는 점을 놓고 북미 쪽 같은 경우가 하반기로 갈수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니까 그를 놓고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공급 이슈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5년 차트를 한번 보면 천연가스 같은 경우가 재고가 높았을 때 관련된 종목들이 쫙 빠져 있는데 11월에서 12월 단으로 넘어갈 때는 재고가 이렇게 쫙 빠져요. 그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대선 변수가 이제 결정이 되면 그때는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가 전체 그 새로운 정부의 초기 때 단행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가 만약 당선된다라고 하면은 천연가스 유가에게는 모두 반전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점을 안고 시장을 한번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물가 상승,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재정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러면 시장 안에서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현재 금리를 놓고 봤을 때 이론적인 금리를 다 대입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그만큼의 재정 적자를 대입해보면 10년물 국채는 이론적으로 4.5%대까지도 상승이 가능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기준에서는 4.3이 넘어갈 때 약간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 실제 당선이 되고는 중립금리 다 감안을 했을 때는 4.5%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음을 열어둬요. 그러면서 4.7, 5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점의 기준, 10년물의 기준을 한 4.5%로 당선 이후에는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득세를 반영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 트럼프의 득세의 어떤 근거는 폴리마켓 같은 이런 이제 그 베팅에 대한 플랫폼 이런 쪽에서 트럼프에 대한 그 당선 확률을 보는 건데요. 지금 99%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네. 예, 근데 지난 대선에는 그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높게 당선 확률은 보진 않았더라고요.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외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던 케이스가 지난 대선이었고 이번에는 좀 일단 베팅 사이트에서 압도적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당선을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밤에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도 20%까지 급등을 했죠. 트럼프 득세 반영 시장의 특징 짚어주시죠. 트럼프 득세 반영 시장의 특징은 미리 예견됐던 하나의 그 정책의 방향성을 대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석 연료 같은 경우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중심을 두되 과거에 트럼프 후보의 득세가 나타났던 시장 같은 경우와는 달라진 케이스가
그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점이에요. 그렇다 보니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 뭐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은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하나의 그 미국 중심의 수주 같은 경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산업재 같은 경우가 강세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금융업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채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융업종에게는 불리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업까지 함께 강세를 나타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장의 변동성이 이 불확실성을 싫어하죠.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데 이걸 다 덮고 가는 상황이 지금 실적 시즌이에요. 미국 S&P 500들의 3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예년 대비해서 강도가 강하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지 않고 그냥 시장 색깔만 바뀌면서 강한 시장이 미국 기준으로 연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불확실성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법도 한데 지금 이번 대선에서는 미국장이 대선 전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예, 이 이후에 대선 이후에도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느냐 이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또 가능성들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 대한 대응법을 이사님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시장의 컨센은 그 후보가 실제 당선이 되고 나서는 반대편, 그러니까 당선되지 않은 쪽에서 뭐 선거의 불복종 가능성도 있음에 따라서 실제 당선이 이루어지면 시장 변동성은 단기로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단기의 변동성을 활용해서 주식을 늘리느냐 아니면 줄이느냐 그 부분의 대응인데 과거 통계 수치를 대입을 해보면 공화당 쪽이 득세가 나타났을 때는 시장이 강했어요. 위험자산이 강했고 거기 더해져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강했다 보니까 신흥국 시장에도 불리할 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케이스가 다른 게 미리 중국과는 무역 분쟁 형태가 강화가 돼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케이스로는 주변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뭐 제품을 판매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절대적인 미국 우위주의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변화는 뭐냐면 그 매크로 환경 중에서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재건 이런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경우를 먼저 이렇게 봉합을 시도하겠다라는 점을 내비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특이한 게 지금 원자재는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당선이 돼서 인프라와 함께 재건 쪽으로 방향을 가면은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오게 돼요. 다만 이게 수요 중심의 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거는 여기에서 수요 중심의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는 미국 경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물가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결론은 만약에 대선에 마무리가 되어서 당선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서 반대편이 불복종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는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을 또 더 높게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네, 해리스 그렇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지금은 낮은 상황인데 저번에 그 힐러리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가 격돌을 했을 그 대선 당시에 대선 전까지 힐러리 후보가 앞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대선에 대해서 당선은 트럼프 후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무시는 못하나 지금 시장 반응을 보는 겁니다. 미국 시장의 반응, 우리나라 시장 반응은 트럼프 후보의 득세를 시장이 알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문은 안 하는 거죠. 변수는 있을 수 있으나 이 추세 방향대로 우선은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매크로 환경 변화에서 가장 큰 건 재건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라는 부분 주목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재건과 관련해서는 그 수혜를 아무래도 미국에서 좀 많이 가져갈 가능성에 대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도 좀 열심히 논의도 하고 그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기대, 만약에 전쟁을 끝내준다면 재건이 시작되고 이후에 이제 우리도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대선 전인 만큼 좀 HD 현대인프라코어도 그렇죠. 지금 수주가 별로 생각보다 크지 않고 예상치 밑도는 실적이 나와서 하락 중인데 움직임 잘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수혜주는 재건, 금융,
산업재, SMR 이렇게 꼽아주셨는데요. 네. 여기에 실적 기대가 미국 쪽에서 작용이 되면서 시장이 견고하다는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목할 업종 종목 투자 전략 알아볼게요. 미국장 보십니까? 미국장도 미국장 보고 얘기를 하셨어요. 쭉 사실은. 네, 우리나라 쪽도 같이 보는데요. 네. 확실히 시장 색깔은 산업재의 강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국내장도요? 네. 이 준비를 해놓고 함께 보는 거고 짚어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그 이슈가 재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그 우크라이나 쪽에 굴삭기 시장 점유율의 상위에 위치했던 게 HD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지금은 주가 빠지죠. 왜냐하면 그 대선 전에 보통 그 바이어라고 하죠. 그 굴삭기를 유통하는 바이어들 같은 경우가 재고를 쥐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은 낮은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낮아요. 재고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대선이 이제 실제 마무리가 되면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예산 같은 경우를 초기 1년에 많이 써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계절성으로 굴삭기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실적 나올 때는 이제 3분기 실적의 기저효과로 4분기가 재고가 줄어들면서 좋았다라는 논리가 될 거고 1분기 때는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겠죠. 수요가 이제 회복된다라고 하면서 주가는 지금을 저점으로 딛고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주가는 하락을 하죠. 당연히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 보니까 하락을 하는데 이 부분을 활용해서 4분기 정도 주기까지 두고 매수에 대한 활용을 하시는 것도 방법임을 언급을 드리고요. 산업재 쪽 같은 경우는 핵심은 소형모듈 원전입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의 종목을 보는 게 맞죠. 오클로나 뉴스케일 파워, 그다음에 그 원자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라늄의 ETF 이런 쪽을 보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주기기 파트를 담당하는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조기기 쪽은 BHI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주가가 좀 반응이 나타난 상황인데 네. 거기 더해져서 유가 관련 플레이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는 역발상의 관점인데 유가가 58불까지 공급 영향으로 밀리면 여기에서 유가 관련된 정유주들 우리나라 기업 외에 해외 엑슨모빌 이런 쪽 같은 경우를 매수를 하시면은 여기에서는 유가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경기에 대한 요소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 유가 58불 수준에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가가 낮아졌을 때 엑슨모빌 같은 정유 관련 기업들 매력적일 것이다라고 보셨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BHI, 미국 쪽에서 불어오는 원전 바람에 충분한 또 수혜까지 입을 수 있겠다라고 보셨습니다. 재건 관련주 가운데 탑픽으로는 아까 보신 그 HD 현대인프라코어를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그 우크라이나 이슈를 놓고 지금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HD 현대인프라코어를 보는 거고 여기 더해져서 HD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는 톤이 좀 내년 1분기 상반기까지는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내비쳤어요. 그런데 중간에 재건이라는 변수가 나타나면 실적 차치하고 그냥 매수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수를 놓고 어떤 종목을 바라보는데 실적이 안 좋은 건 맞아요. 3분기, 4분기 안 좋은 건 맞는데 이를 해소할 만한 긍정의 변수, 재고를 해소해 줄 만한 재건 요인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그걸 차치하고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시장 전반적으로는 미국 대선이 끝나고 3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 네.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지금 갇혀있는 2600선을 넘어서면서 상승 시도를 연말까지 해줄 가능성 있을까요? 네, 거기에다가 우리는 외부 변수를 풀어줘야죠. 다른 나라와는 다른 게 금투세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자본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은 다 좀 제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1, 2분기 대비해서 좀 꺾여 내려왔다라는 건 반도체, 자동차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일회성 제거하면은 실적의 질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시장을 위해서 이런 외부 변수들, 금투세 이슈 이런 거를 좀 빨리 조속히 마무리해주면 시장은 여기에서 적어도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은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의 부진에 금투세가 미치는 영향력은 몇 할 정도 되고 있다고 보실까요? 이게 우리나라가 GDP에 대한 부분이나 그 국채에 대한 부채 부분을 시장에 할인을 대입하더라도 적어도 금투세 같은 경우가 이슈가 해소되면 박스권 상단까지는 갈 수 있어요. 부진한 지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필히 조속히 제거를 해줘야지
시장 참여자들한테도 우호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는 시장에서의 투자 전략, 관심, 업종과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분석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이성웅 이사였습니다.